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박소영 과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2019년도에 대한공경매사협회에서 스파레주 21기 교육생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때 경매에 입문했죠. 그리고 지금 1년 3개월째네요. 그리고 그 전에는 제가 뭐 하던 사람이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대 디자이너로 20년 이상, 23년이 넘네요. 전공도 그걸 했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유학을 다녀와서 무대 디자인 일을 계속 했고요. 그리고 밀라노에 있는 국립미술원, 브레라 국립미술원에서 6년 동안 수학을 하고 디플로마도 졸업을 하고 돌아와서도 계속 무대 디자인 일을 했고요. 그리고 경매 투자에 관심이 갖게 된 거는 벌써 2015년도네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관심을 갖고, 경매 투자는 그때부터 관심이 있었지만 좀 겁이 나서 그때 한참 유행이던 갭 투자를 해서 지금 벌써 뭐 20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갭 투자 경력도 꽤 되네요. 근데 그 갭 투자를 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경매 투자로 넘어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만나서 지금은 전업 투자자로, 그리고 직장인으로 열심히 경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간략하게 제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부동산 초보 투자자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이고, 다들 투자를 좀 꺼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화두가 되는 얘기가 있죠. 뭐냐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투기 수요 억제, 그리고 집값을 안정화하겠다. 그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규제의 그 가장 큰 타겟은 대출을 안 해주겠다. 지금 시대에 제일 화두가 되는 얘기들은 대출 규제인데, 그 대출 규제에서 이제 경매를 배우고 초보자 입문한 사람들에게 가장 유용한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뭘까를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 투자 경험담을 얘기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투자했던 물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유용하다면 유용하고, 팁이 된다면 팁이 될 만한 거를 찾아봤어요. 그랬을 때 제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소액 투자. 그 중에서도 소액 투자 물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대출도 성공한 물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왜 소액으로 이 시점에서 투자를 했을까요? 지금 정부 규제가 이렇게 심할 때, 그러면 규제가 없는 지역은 어디일까? 투자자라면 그것부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규제가 없는 비규제 지역은 어디일까? 그동안 이제 갭 투자 같은 건 서울에서 주로 했겠죠. 서울에 있는 고가에 좀 그래도 돈 될 만한 거 찾아가지고 유행 타서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지금은 그러면 규제가 없는 지역이 어디일까? 그리고 큰 돈을 투자했을 때 어려운 시기니까 묶여버리면 힘들겠죠? 그러면 소액으로 투자하는 건 어떨까? 그 두 가지가 딱 맞아 떨어진 게 지방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왜냐면 지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가봤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괜찮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소액으로 투자해서 더군다나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심한 이 시점에서 아파트를 덜컥 낙찰을 받으면 대출이 나올까? 제일 궁금하죠? 낙찰이 나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제가 작년에도 열채의 그 연립이죠. 가나안 주택이라는 빌라를 투자해서 대출받고 진행을 잘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 채를 한꺼번에 받는 거 말고 정말 소액으로 정말 대출이 나오는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번에 따끈따끈하게 받은 로얄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로얄 아파트는 도대체 얼마의 낙찰을 받았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요번에 낙찰받은 2,800만원 짜리 아파트는 근저당 80%를 받습니다. 근저당 80% 해서 2,2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요. 멋지지 않으세요? 이게 꿈의 금액이 아니고 정말로 근저당으로 2,200만원을 대출받고 이거에 대한 한 달 이자가 6만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1년 해봤자 72만원이네요. 요 정도 그 대출 이자가 나가고요. 그리고 이 물건은 제가 시세 조사를 한 결과 보증금 2천만원에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22평짜리 아파트니까 충분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 2천만원을 받으면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600만원이잖아요. 2,800만원짜리가 2,200 근저당을 받았으니까 600만원 투자한 거에서 1,400만원의 투자금이 다시 저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달이 20만원 월세 받는 거에서 6만원을 빼면 14만원이라는 월세 수입이 매달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140만원에다가 280, 한 150만원이 훌쩍 넘네요. 15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이 생기고 1,400만원의 투자금이 다시 저에게 돌아오는 그런 투자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정말 소액 투자 물건은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지 않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탁도 90%가 나오고 근저당도 80%가 나오는데 왜 10%나 덜 받는 근저당을 선택했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근저당으로 했을 때는 2천만원의 소액들은 그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지워주세요, 그 근저당 다 갚아주세요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저당을 놓고 제가 또 월세 보증금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제 투자는 훌륭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제가 근저당을 선택을 했고요. 근저당은 개별 등기가 각 호수별로 됩니다. 근데 신탁대출은 공동담보로 묶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야 90%나 되는 대출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차이점들 좀 잘 알아두셨다가 다음번에 투자하실 때 어떤 게 나에게 유리한가 계산해 보시고 선택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그 근저당 80%로 선택을 할 때 가장 그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은행이랑 직접 대출 계약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90% 신탁 대출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하면 많이 겪으시겠지만 대출 브로커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러면 정상적인 브로커들도 있지만 이 법무비용 이쪽에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대출 브로커들을 꼭 만나게 될 거예요. 안 만나면 참 잘 사신 건데 꼭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현명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대출 브로커가 차일피일 그 잔금 납부 기한까지 미룹니다. 계약할 수 있는 거, 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미루거든요. 그러면 소액 대출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해져요. 그 마음을 좀 악용하는 대출 브로커들이나 신탁 그 법무사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전략은 이 사람이 시간이 없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결국엔 자기하고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 벼랑 끝까지 모으는 작전이거든요.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미납하는 경우까지 되죠. 불안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많은 법무비용이나 이런 걸 지불하고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할까? 그러다 보면 대출을 포기하고 미납하는 경우까지 가는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경우인데 그렇게 가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일단 이 사람이 미룬다. 그리고 뭔가 과다하게 법무비를 요구한다. 그러면 빨리 다른 대출을 알아보시고 다른 은행을 알아보시는 현명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 얘기를 드린 거고요. 신탁대출은 정말 좋은 조건이긴 하지만 브로커나 그 신탁대출을 알선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마음가짐을 좀 굳게 하시고
대출을 알아보시면 저처럼 근저당이 됐든 신탁이 됐든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짧은 얘기인데요. 절대 소액 투자라든가 너무 작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기 전에 알아보시고 직접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때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시되 작게 투자하세요. 너무 큰 것 바라고 나중에 이렇게 뭐 잘 되겠지 이런 부푼 꿈 말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그 금액 안에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시되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작은 금액일 때 그 금액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니까 꼭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소액으로 받은 소액 물건도 대출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유용하고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